안녕하세요. 오늘은 애누리타임의 메인 페이지를 작성해 볼 것입니다. 이번 강의의 오버뷰입니다. 피드 형태로 되어 있는 메인 페이지를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로로 이어져 있는 형태의 화면은 UI 테이블 뷰로 구성합니다. 무한히 많은 피드들을 미리 생성하여 한 화면에 넣어버리면 성능 문제가 생깁니다. UI 테이블 뷰는 피드가 보일 때마다 미리 생성해 두었던 피드를 재활용하여 그려줍니다. 따라서 UI 테이블 뷰로 구성한 피드는 매끄럽게 스크롤됩니다. 테이블 뷰에서 뷰 각각을 셀이라고 부릅니다. 피드는 UI 테이블 뷰 셀을 직접 사용하거나 상속해서 사용합니다. 작성한 예시를 보겠습니다. 테이블 셀이라는 클래스를 UI 테이블 뷰 셀을 상속하여 정의했습니다. 테이블 뷰에서 셀을 꺼내 쓰려면 등록이 필요합니다. 이 코드는 방금 작성해 두었던 테이블 셀을 등록하는 코드입니다. 등록한 셀을 나중에 꺼내 쓰기 위해서 별칭을 지정합니다. 이 별칭을 셀 리유즈 아이덴티파이어라고 합니다. 다음 코드는 등록했던 테이블 셀을 꺼내 쓰는 코드입니다. 셀 리유즈 아이덴티파이어를 셀로 입력합니다. 그럼 정상적으로 테이블 셀을 꺼내 쓸 수가 있습니다. 테이블 뷰를 구성하려면 데이터 소스를 사용합니다. 데이터 소스는 이름 그대로 뷰를 구성하는 자료들을 저장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테이블 뷰의 데이터 소스를 자신이 뷰 컨트롤러로 지정합니다. 뷰 컨트롤러는 UI 테이블 뷰 데이터 소스를 준수하도록 써줍시다. 데이터 소스는 두 가지를 갖추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셀의 개수가 몇 개인지 계산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함수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는 인덱스 패스 번째 셀을 보여주어야 할 때가 되었을 때 그 셀을 내뱉는 작업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함수에 해당합니다. 간단한 예제입니다. 테이블 뷰에 빨간색 셀을 3개 넣어 보겠습니다. 셀 개수가 3개이므로 이 함수에는 3을 리턴해 줍니다. 각각의 셀을 내보내는 함수입니다. 앞선 코드에서 테이블 셀을 등록해 두었습니다. 이를 이렇게 빼낸 다음에 셀의 배경색을 빨강으로 하여 내보내줍니다. 이렇게 하면 빨간 셀 3개가 있는 화면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UI 테이블 뷰 델리게이트는 테이블 뷰에서 필요한 여러가지 편의성 기능들을 대신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테이블 뷰의 델리게이트를 자신으로 지정하고 뷰 컨트롤러가 UI 테이블 뷰 델리게이트를 준수하도록 처리해 줍시다. 위 코드는 각각 셀의 높이를 지정해주는 함수입니다. 셀의 높이가 들쭉날쭉할 때 사용합니다. 아래 코드는 셀을 클릭했을 때 행동을 지정해주는 함수입니다. 셀을 클릭하여 다른 화면으로 넘어갈 때 사용합니다. 화면에 테이블 뷰 하나만 꽉 차 있을 때 UI 테이블 뷰 컨트롤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화면과 테이블 뷰, 데이터 소스, 델리게이트를 모두 합쳐놓은 형태입니다. 이번에 제작할 화면에도 활용할 예정입니다. 메인 화면을 구성해 보겠습니다. 수직으로 글 페이지가 쌓여 있습니다. UI 테이블 뷰 컨트롤러로 화면을 쌓고 각 글에 해당하는 뷰는 UI 테이블 뷰 셀을 상속하도록 작성합니다. 셀 이름은 메인 셀로 짓습니다. 각 셀의 레이아웃을 구성해 보겠습니다. 셀은 상단부에 썸네일, 닉네임 텍스트, 작성의 텍스트, 중단부에 글줄, 그리고 하단부에 좋아요와 댓글 버튼으로 구성됩니다. 상단부를 구성하겠습니다. 상단부는 UI 스택 뷰에 썸네일, 익명, 작성일을 쌓아놓습니다. 수평으로 쌓아야 하므로 축은 호리즌탈입니다. 여백은 6입니다. 상단과의 여백은 15입니다. 높이는 24입니다. 오토레이아웃으로 잡아줍시다. 닉네임 짝의 위쪽, 즉 탑 앵커가 전체 뷰의 위쪽, 컨텐트 뷰의 탑 앵커보다 15만큼 아래로 잡아줍시다. 또한 세로 길이, 하이트 앵커를 24로 잡아줍시다. 닉네임 창의 왼쪽, 리딩 앵커가 전체 뷰의 왼쪽 리딩 앵커보다 24, 오른쪽에 있도록 잡아줍시다.
마찬가지로 닉네임 창의 오른쪽 트레일링 앵커가 전체 뷰의 오른쪽 트레일링 앵커보다 24 왼쪽에 있도록 잡아줍시다. 이를 코드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오토 레이아웃으로 레이아웃을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코드가 많아지는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아웃 배치가 비교적 간편한 안드로이드보다 아이폰 레이아웃 짜기가 더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이제 중단의 텍스트 쪽을 만져볼 것입니다. 여러 줄이 있는 텍스트는 내부에 스크롤이 있을 경우 UI 텍스트 필드를 사용합니다. 내부에 스크롤이 없을 경우 UI 레벨을 사용합니다. 여기엔 텍스트에 스크롤을 넣어주지 않고 전체를 비워줄 것이기에 UI 라벨로 구성합니다. UI 라벨에서 여러 줄의 텍스트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Number of Lines를 0으로 설정해주면 됩니다. 이제 다시 라벨의 오토 레이아웃을 설정해줄 것입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특이하게 높이 제약 조건을 설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제약 조건을 완벽하게 설정해 주었을 때 UI 라벨은 굴줄의 높이만큼 배치됩니다. 텍스트 라벨의 위쪽, 즉 탑 앵커가 상단 뷰의 아래쪽, 즉 바텀 앵커보다 4만큼 아래에 있도록 해줍시다. 텍스트 라벨의 아래쪽, 즉 바텀 앵커가 전체 뷰의 아래쪽, 즉 바텀 앵커보다 24 위에 있도록 해줍시다. 좌우 여백을 24만큼 설정해줍시다. 텍스트 라벨의 왼쪽, 즉 리딩 앵커가 전체 뷰의 왼쪽, 즉 리딩 앵커보다 24 오른쪽에 있도록 해줍시다. 마찬가지로 텍스트 라벨의 오른쪽, 즉 트레일링 앵커가 전체 뷰의 오른쪽, 즉 트레일링 앵커보다 24 왼쪽에 있도록 해줍시다. 이를 코드로 짜주면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단 좋아요, 댓글 버튼을 구성해 보겠습니다. 이는 버튼 2개를 집어넣은 스택뷰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축은 수평이고 너비는 6입니다. 왼쪽 제약 조건과 너비 제약 조건을 따로 설정해 주지 않았는데요. 이럴 경우 버튼의 너비에 맞추어서 알아서 배치됩니다. 아무튼 버튼을 넣을 뷰를 반응뷰를 명명하여서 레이아웃을 구성하였습니다. 반응뷰의 높이, 즉 하이트 앵커가 16이 되도록 구성합니다. 또한 반응뷰의 오른쪽, 즉 트레일링 앵커가 전체 뷰의 오른쪽, 즉 트레일링 앵커보다 30 왼쪽에 있도록 구성합니다. 마지막으로 반응뷰의 아래쪽, 즉 바텀 앵커가 전체 뷰의 아래쪽, 즉 바텀 앵커보다 6 위쪽에 있도록 구성합시다. 이를 코드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피드를 보여줄 테이블 뷰를 구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피드 텍스트를 배열로 선언합니다. 각 텍스트들은 피드 1개씩을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UI 테이블 뷰 데이터 소스에서 총 피드의 개수를 지정합니다. 텍스트 배열의 개수와 같으므로 text.count로 반영하도록 해줍시다. 그리고 테이블 뷰에서 앞서 디자인한 메인 셀을 내보낼 때 텍스트를 뽑아서 주입해 줍시다. 셀을 꺼내 쓰는 것은 UI 테이블 뷰 데이터 소스를 이용하여 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는 타이틀 라벨에 저장했습니다. 그대로 값을 넣어줍시다. 이제 이론적인 내용의 설명이 끝났습니다. 다음에는 실제로 메인 패드를 개발해 보겠습니다.